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대 남성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범행을 저지른 후에 직접 자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8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60대 경비원 2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찾아온 건데요. 조금 전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경찰이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전과 기록도 없었고요. 또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이제 현장을 찾아가 봤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그중에 시신 한 구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네, 범행 동기를 이제 경찰이 밝혀내야 하는데요. 강 씨는요, 살해 동기에 대해서 위층에서 소리가 들린다, 층간 소음이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웃 주민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너무 놀란 게 처음 왔는데 아니 왜 시끄러우시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주의한다고 제가 이렇게 네, 평소에 이 강 씨가 경비원과 혹시 사이가 나빴거나 뭐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비원들이 워낙에 친절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에게 특별히 좀 친절 교육을 많이 받은 경비원들이었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층간 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지금 정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고요. 28일에 이 경비원들의 이제 부검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동기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강 씨가 좀 경찰 조사 진술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횡설수설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또 환청이 들려서 약을 먹어왔다 이렇게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좀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하긴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경찰에서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을 먹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약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또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병원에서 어떤 이유로 진료를 받았고 또 어느 정도 주기로 또 언제부터 진료받았는지 등도 확인을 해야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피의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피해자가요? 네, 피의자가. 피의자가요. 그런데 평소에 이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산만하게 행동했다라는 점을 인정했고요. 또 하나 평소에 허리춤에 그 흉기를 차고 다녔다. 흉기를 차고요. 그리고 또 이 피의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 말 걸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을 이제 이웃 주민들에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건 강 씨가 직접 흉기를 들고 지하 경비실까지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묻지마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범행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본인의 어떤 분노감이라든가 절망감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 없이 행하는 범죄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어쨌든 대상이 특정이 됐습니다. 본인이 사는 건물에 지하 1층에 있던 2명의 경비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라고 하기에는 어떤 이 경비원을 예전부터 타겟으로 삼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분노를 특정해서 표출한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오래전부터 강제 입원이라도 돼서 치료받아야 될 분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이 거리를 활보하고 주변을 활보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심신미약이 되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또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형법에 이제 심신장애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나 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벌할 수 없고요.
또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를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심신미약한 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행위 당시에 판단력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예. 현행 규정에 따르면은 감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이제 그 병원 치료를 받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 당시에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감정에 의해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60대 경비원 두 분이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살고 있는 주민에 의해서 참변을 당했는데 더더욱 안타까운 거는요. 두 경비원이 처남과 매부 사이였다고 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 처남과 매부였던 것 같아요. 먼저 그러네요. 매부가 취업을 하고 처남에게 소개를 해서 같이 일했다고 하는데 2인 1조로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예. 돈독한 우애를 과시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본이 되신 분들인데 이분이 같은 날 참변을 한 사람에게 당했더니 정말 고인의 명복 빌고 네. 싶습니다. 사실 뭐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면서 네. 경비원들을 보실 텐데 사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고 그렇죠. 또 밤늦게까지 좀 혼자 이 동네를 지키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가장 외부 위험이나 그런 외부 범죄에 노출되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좀 안전 대책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면은 2명이 같이 근무했는데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았거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경비원 분들의 안전 대책이라던가 근무 환경 그리고 방어 장비 이런 문제들은 여러 해 동안 나왔는데요. 사실 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경비원들을 해고시키는 사례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비원들 또 안전해야 우리 모두의 안전도 같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의 근무 환경이나 방어를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공급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의논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찾은 병원에서요, 질병을 얻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병원 내 감염 문제 때문인데 위생관리에 더 철저해야 할 것 같은 병원이지만 실태 조사 결과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청소 과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호텔 청소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기겁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엔 병원입니다. 근데 호텔은 일반인들이 있다고나 치지만 병원은 사실 굉장히 약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야 되는 게 감염 우려라든가 위생의 문제인데 지금 청소하시는 걸 보면 변기를 닦던 걸레로 바로 저 손잡이를 잡습니다. 근데 저 손잡이를 잡은 손으로 나가서 음식도 먹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손도 입에다 댈 때시고 그런데 이제 저렇게 똑같은 걸레로 청소를 한다면 청소를 왜 하는 건지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지금 병원의 위생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운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 옆에 있는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손을 잡고 일어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화장실을 보여드리는데 이 변기 닦던 이 걸레로 지금 곳곳을 닦는데 사실 화장실 청소뿐 아니라 이 병실, 정말 가장 위생이 중요시돼야 할 병실 청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청소를 한 그 걸레 등의 청소 용구로 그대로 이제 그 병실까지 가지고 가서 병실에 그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그 것들을 함께 닦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도 뭐 걸레나 뭐 이런 청소도구가 하나예요. 지금 동일한 걸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지금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저런 장면을 환자나 보호자들이 확인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항의를 하고 당연히 이거 청소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직접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참 병을 고치러 가서 병을 더 얻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지금처럼 먼지가 아주 뽀얗게 쌓여 있죠. 지금 저런 부분들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 다시 한번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보통 집에서 화장실 쓰던 걸로 자기 식탁 닦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이 화장실에 써야 될 수건이 따로 있는 거고 식탁에 써야 될 수건이 따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자, 정말 충격적인 병원 청소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병원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매뉴얼부터 실수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님 잘못 없으시면 못하겠어. 그게 매뉴얼대로 안 움직이시고. 자, 병원에서는 청소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뭐 일탈이다, 개인의 일탈로 넘기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있었나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죠. 사실무자가 그랬다, 학생이 그랬다, 부하 직원이 그랬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관리 책임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야 되고 근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했을 때는 위에 책임자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텔 문제에 있을 때도 호텔에서도 그때 담당자가 매뉴얼대로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똑같은 모습인데요.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저 청소하시는 분들만 해고해버리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좀 지는 모습과 개선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호텔도 저희 TV조선 프로그램이 보도된 이후에 매뉴얼을 좀 재정비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당연히 관리 감독의 소홀한 병원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그 의료법을 봐야 되는데요. 의료법에 보면은 그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관련 시행 규칙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되었던 저런 그 청소 또 위생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정명령이 지금 저렇게 청소를 한 청소 요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료기관을 상대로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행정적으로는 개설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하고 또 형사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그 시행 규칙 등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그 의료기관의 어떤 그 준수 사항, 위생 관련 준수 사항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행정적으로 또한 형사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의 위생 관리 문제 청소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적된 곳이 청소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지적된 문제만 몇 개 찾아봐도요. 일단 10월에 국정감사에서는 환자들의 시트나 또 환자복 같은 걸 다 수거해 갔던 그 차가 그대로 그 세탁한 물건을 린넨물을 가져가서 그대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어떤 병원균이라던가 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옷이나 침대 시트가 그대로 다시 배달돼 왔다는 거가 지적이 되었고요. 그거 외에도 보니까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제 손소독제가 병원마다 구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병원마다 이제 손소독제가 없고 다 빈통으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의료인 출입 통제, 그러니까 일반인은 출입을 통제하는 의료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통제 구역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꼭 어떤 중환자라던가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일반인들도 너무 자주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또 보면은 굉장히 좀 큰 병원이거든요. 더 작은 병원의 위생 상태는 어떨지 더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쓸어야 될 쓰레받기를 가지고 사람이 앉는 의자를 툭툭 치는 저 모습을 보면은 저 병원을 갔던 분들은 그 괜찮다가도 갑자기 아파질 수도 있겠다 하는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정말 충격적인 실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